평행주차에 대해 배워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평행주차를 어떻게 연습하면 되겠다에 대한 생각이 명확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평행주차가 쉽고 할만한 것이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평행주차를 좀 유독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행주차가 다른 방법의 주차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한 주의사항, 그 다음에 주차 방법만 알면 똑같이 간단한 주차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설명 전에 평행주차가 어떤 모양으로 진행되는지 빠르게 보시고 오겠습니다. 자, 주차 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평행주차가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어려워하는지를 이렇게 인식만 해도 그 문제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뭘 해결하면 되는지도 명확하게 보이게 되고요. 자, 우선 평행주차를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행주차는 다른 차들이 계속 통행하는 도로변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평행주차가 되게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이유고요. 즉, 다른 주차 방법에 비해서 외부 여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것 때문에 평행주차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두 번째는 평행주차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의 절차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차의 앞부분과 앞차의 뒷부분 사이의 거리감이 좀 헷갈린다. 그 다음에 한 번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지 알려드리고 평행주차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계속 통행하고 있는 도로변에서 주차를 한다, 이 가정하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평행주차할 때 필수로 해야 되는 우리가 안전 확보 요령을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평행주차를 하기로 했으면 비상 지시등부터 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룸미러랑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면서 평행주차할 곳 주변의 여건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지시등을 켜고 뒷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그냥 이걸로써 주차하는 여건을 충분히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주차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할 공간을 찾아야 되겠죠. 주차 공간은 내 눈으로 확인하기에 내가 운영하는 차보다 1m 정도만 더 이제 공간이 넓으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평행주차를 이제 연습하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 공간이 애매하거나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그냥 피하십시오. 충분히 넓은 공간을 찾아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평행주차는 내가 주차할 공간이 충분한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주차의 시작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내 차를 어디에 멈춰 세워서 주차를 시작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옆 차량과의 거리와 그 다음에 내 차의 정지 위치입니다. 옆 차량과의 거리는 1m 내외 공간으로 확보하시면 되고, 옆 차량과 평행하게 멈춰 세우면 됩니다. 이때 평행의 기준은 내 차량의 뒷부분과 옆 차량의 뒷부분입니다. 두 차량의 뒤쪽 끝선을 대략 맞춰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움직여 가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비상지시등을 켜서 뒷차량에 내가 정지를 하겠다는 신호를 주고 룸미러랑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시면서 주차 공간을 찾습니다. 주차 공간을 확인하면 주차 공간 기준으로 앞 차량의 뒷부분에 내 차를 맞춰 세우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옆에 공간은 1m 내외면 좋습니다. 자, 주차 공간 기준으로 바로 앞에 있는 차량의 뒷부분과 내 차의 뒷부분 끝부분을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이쯤하면 되겠죠. 자, 이제는 주차 공간을 찾고 주차를 시작할 위치에 차를 세웠으면 핸들 우중좌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핸들을 우측으로 모두 돌려서 진입하다가 잠깐 멈춰서서 핸들을 중간으로, 그러니까 바퀴를 11자로 정렬해서
다시 진입하고 다시 한번 멈춰서서 핸들을 좌측으로 모두 돌려서 주차를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우중좌입니다. 이제 우측으로 모두 돌려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돌려서 자, 이때 제가 어디에서 차를 멈춰 세웠냐면 제 기준에 왼쪽 사이드 미러에서 뒷차량의 차폭이 전체가 보일 때까지 제가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핸들을 가운데로 정렬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승용 차량이랑 SUV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바퀴 반을 돌려주시면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후진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럼 어디까지 또 후진하느냐? 이때 앞 차량의 뒷부분과 내 차량의 앞부분이 닿지 않을 만큼 공간을 확보하면 되는데 그 기준은 운전자의 앉은 키마다 미세하게 좀 다릅니다만 내 차가 승용차인 경우에는 앞유리로 봤을 때 왼쪽 라이트가 모두 보일 때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고 내 차가 SUV인 경우에는 앞 차량의 트렁크 윗면이 모두 보일 때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린 다음에 차량이 반대되실 때까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면 최초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모두 돌려서 사이드 미러로 뒷차량이 보이는 정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 사이드 미러에 뒷차량이 많이 보일수록 평행 주차를 완료했을 때 차량이 오른쪽으로 더 많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더 깊숙이 주차가 된다는 말입니다. 비교하실 수 있도록 사이드 미러에서 뒷차량을 절반만 보이게 했을 때랑 뒷차량을 전부 보이게 했을 때 기준으로 평행 주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핸들을 왼쪽으로 다 감고 뒷차량이 절반만 보이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자, 뒤로 들어가고요. 제가 앞유리 오른쪽으로 확인했을 때 후미등이 충분히 다 보입니다. 앞차의 후미등이 충분히 다 보이고 후진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TM 주차가 됩니다. 살짝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다시 제 사이드 미러 기준으로 핸들 오른쪽으로 다 감고 사이드 미러에서 뒷차가 전부 다 보이게끔 된 상황에서 핸들을 11자 정렬하고 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 앞창 유리로 제가 봤을 때 뒷차의 후미등이 완전 더 보입니다. 이때 핸들을 왼쪽으로 감고 진행하면 주차가 이런 모양으로 되게 됩니다. 잘 보셨죠? 자, 그러면은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평행 주차를 할 때는 통행하는 뒷차량과 옆차량을 주시하면서 주차하면 된다. 이때 반드시 비상 지시등을 켜준다. 그러면 애지간하면 뒤에서 다 눈치를 채고 다 양보해서 비켜가 줍니다. 둘째, 주차할 공간을 정하고 주차 공간 바로 앞에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차를 정지시킨다. 이때 두 차량의 뒷부분을 평행하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 핸들을 우중좌로 조작하며 주차한다. 이때 사이드 미러 기준에서 뒷차량이 보이는 정도에 따라 주차되는 깊이가 달라진다. 사이드 미러에 뒷차량이 많이 보이게끔 할수록 주차가 깊숙이 된다. 넷째, 수정은 우중좌를 짧게 나누어 시도하면 된다. 이어서 주차를 포함한 유익한 운전 정보를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